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어제 내리던 눈비구름 뒤로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낮이 된 지금은 내리쬐는 햇살과 함께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역시나 밤사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미국의 CPI 먹구름 뒤로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요. 어젯밤 발표된 1월 CPI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재자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개시토록 합의했다는 소식, 또 자동차와 의약품이 상호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공화당 하원 의장의 발언도 따스한 햇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건설기계 관련주들,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쾌청한 모습이고요. 대동기어, 전진건설 로봇, HD현대 인프라코어 등의 종목들 두 자릿수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에 자동차 2차 전지주들의 먹구름이 오늘 걷히면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어제 메타에서 퓨리오사 AI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묶인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등의 종목들 뜨거웠는데 오늘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 관련주들 역시나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한방과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동방 메디컬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대 급등, 공모가 1,500원 위에서 거래되면서 장 초반에는 폭염이 찾아왔다가요. 지금은 음봉의 흐름 그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하나를 비롯한 하나그룹주들 방산과 조선을 등에 업고 최근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의 경우 본업 실적 개선 그리고 자회사 순자산 총액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투심을 자극하면서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별 종목 날씨 전망인데요. 게임주 안에서 상반된 날씨 전망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NC소프트를 두고 NH투자증권에서는 펄어비스를 두고 신작 출시 일정 먹구름을 이유로 흐린 날씨를 전망했고요.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W게임즈에 대해 맑은 날씨를 전망했는데요. 어제 W게임즈의 경우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주주가치 재고를 이유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역대 최대 배당금 결정 공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적보다도 신사업 성장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주가 재평가를 기대한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웨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장 안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총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하스탁은요, 저희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우선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밤사이에 예상치를 웃돈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대까지 지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제 오전장에서도 한번 브리핑 도와드리긴 했었지만 오늘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급락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히려 이제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시장 지수는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좀 순매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외국인의 이제 순매도가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변곡 구간을 우리가 좀 찾아내는 게 시장 전략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고요. 오늘 특히 코스피 시장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 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성바이오 로직스,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등의 지금 상위 종목들이 거의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 2%대 이상의 움직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더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제 필두로 해서 상승세가 이제 소폭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일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코스닥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좀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제 섹터들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아까 오전에 브리핑 도와드린 대로 오늘은 일부 이제 급등세가 강하게 또 나온 날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흐름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약간 테마적으로 손바뀜이 나온 게 지금 정치 테마 쪽으로도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다가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2.0 정권의 또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인데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좀 더디게 나타났었는데 오늘 이제 오후장 기점으로 반짝 움직임이 감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미국발 그 트럼프 관세 리스크 내지는 이런 트럼프 정권에 대한 수혜 섹터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지금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되는 흐름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장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이슈와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계실지 저희가 데일리 아스탁 지금부터 3가지 테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조선입니다. 조선주들의 쾌속 운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노이즈를 피할 수 있는 쪽으로의 시선이 쏠리면서 조선주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어제는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요. 방산입니다. 조선과 더불어 또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방산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까지 지난해 K방산주들은 연이어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로봇입니다. 트럼프 취임 전부터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로봇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강세를 이어온 로봇주인데요. 지금부터 대표님과 함께 한 종목씩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 조선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주들 연이어서 이제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조선 업황 전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마다 요즘엔 좀 의견이 갈리는 네. 것 같아요. 하지만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시세가 좀 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트럼프 이제 관세 부과 리스크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관련 섹터들 네. 내지는 트럼프 정권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섹터들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이제 전화를 걸어서 한국과 그 조선업 관련해서 네. 그런 협력을 기대해보겠다. 특히 MRO 쪽 분야 관련해서도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우리 이제 국내 산업에 있어서는 조선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 있죠. 친환경 네. 선박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받으려면 어차피 지금 도크가 다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것부터 일단은 쳐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실적 피크에 대한 그런 네. 부분들이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또 인도되는 또 선박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빈 곳을 수주로 채워야 되겠죠. 그러한 모멘텀이 지금 미국 MRO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존슨법에 이어서 선박법 발의를 지난 12월 달에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연말에 발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연초되자마자 앞서 앵커님이 브리핑 주신 것처럼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관련해서 이렇게 동맹국과 해군 함정 건조를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그 건조를 제일 잘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디가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조선 쪽에서요. 네네. 미국, 중국, 네. 우리나라가요? 일단은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시장에 이런 이제 조선업을 가장 잘하는 강국은 네. 중국과 네. 우리나라,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국제 무역 상선을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미국 내 조선사 수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거의 이제 미국에서 만든 선박들은 그 상선보다는 군함이 좀 있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또 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조선업은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또 미국의 또 국력도 키우려면 이런 군함들을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가장 가성비 있게 잘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일본이랑 우리나라라고 했을 때 선택 가능성이 누가 더 높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조금 더 높겠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관련 수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미국 해군 MRO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20조 규모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새로운 그 선박에 대한 그 군함에 대한 수주도 따낼 수가 있고 네. 군함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보통 40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40년 동안 유지, 보수, 정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업까지도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네.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이 조선업이 당연히 계속해서 계속 운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사이클이 이제 슈퍼 사이클에서 울트라 사이클로 이제 진입한 신호탄이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서 상승 흐름으로 나타났다라고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시장에서 오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오션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이제 작년에 미국 MRO 관련돼서 수주를 이제 2건 정도 또 따낸 이력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 쪽에서 미국의 지금 그 해군 함정이 한 10척 정도 올해 좀 발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MRO 네. 쪽에서. 한 5척에서 6척 정도는 수주를 따낼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는데 이곳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상선도 건조하고 MRO 사업도 이제 전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올해 이제 1분기부터 이 필리 조선소 쪽에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이게 당장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흑자 필리조선소 향 그 매출에 대한 흑자 기대감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지금 기대감이 이미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오션의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하나오션을 계속 말씀을 드릴 때 목표가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한 번 있을까요? 시세가 네.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지금 78,000원 구간이잖아요. 네. 10만 원 구간대까지도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조선 섹터를 이제는 투자용은 아닙니다. 추세 매매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강력하게 가고 있는 섹터가 확실히 또 수급이 가고 있고 돈이 몰려 있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오션 또 다음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 그 종목이 HD 현대중공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사실 하나오션에 비해서 가장 앞서서 함정 정비 협약을 먼저 체결한 곳입니다. 네. 작년에는 도크가 다 차 있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두세 척 정도 수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투를 튼다는 거죠. 네, 신고식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도크가 차 있으면은 뭐 필리핀이라든지 타 국가라든지 중형 그런 조선사와 협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도 오늘도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HD 현대중공업이 중형 조선사와 협업 가능성이 있다. 그럼 네. 어디와 하겠냐라고 했을 때 K조선 내지는 HJ중공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J중공업이 비교적 지금 MRO 쪽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조선사 중에서는 오늘도 이제 흐름이 좋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주가가 전고점 지금 돌파를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지난 1월 달 구간이 이제 7,700원인데 지금 7,200원 구간대까지 올라왔죠. 이 구간대만 돌파가 된다면 역시나 지금 최근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에서 나온 슈팅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여전히 이 HJ중공업 좀 MRO 쪽에서는 탑픽으로 네. 예, 아직 안 올라간 탑픽으로 꼽아보고 싶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짧게 대응하고 싶다. 제가 추세 매매 관점으로 보라 말씀드리잖아요. 6,500원 구간대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주봉상 움직임 봤을 때 2022년도 전고점 이제 구간대 기점으로 봤을 때는 한 8,400원 정도까지는 상단 여력이 있거든요. 흐름 보시면서 10,000원대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여력. 지금 현재 사이클상 돌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HJ중공업을 대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 쪽에서 중국에 견제하는 미국의 움직임 속에 국내 조선사들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여기에 MRO 사업과의 기대감도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 긍정적일 수 있겠고 추가적인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하나오션의 경우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현재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HJ중공업을 좀 픽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HJ중공업이었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저희 두 번째 테마와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에 대해서 좀 점검 받아볼 건데 방산 올해도 이제 조선과 더불어서 이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중에 또 하나인데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올해는요. 지금 지난해 네. 방산 4사의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네.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좋게 나타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추정치만 하더라도 3조 정도, 그러니까 네. 지난해보다 1조 정도 더 늘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트럼프 2.0 정권에서는 자국 우선주의가 지금 가장 그 트럼프 정권에서 밀고 있는 기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국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뭐 중동 국가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계속해서 방위비를 지금 올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심지어 이번에 뭐 미넨 그 안보 회의에서도 그 미국산 무기를 유럽 국가에 이제 사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라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 방위비에 대한 지출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런 국내 방산 기업들에는 계속해서 수주 소식과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신규 계약에 대한 이야기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네. 모멘텀이 여전히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지금 뭐 주요 무기체계 수출이나 국내 납품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주요 기업들을 한번 보면은 최근에 이 방산 종목들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현대, 롯데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거를 연속 급등세가 나오면서 강하게 시세를 뿜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네. 롯데비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같은 경우 루마니아 수출이라든지 폴란드 2차 계약 가능성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페루와 중동 등의 새 파이프라인까지도 현재 발굴 중이라고 하니까 이 모멘텀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이라 역시나 현대롭텍도 시국가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다만 지금 현재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네. 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 지금 모멘텀 나왔죠.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 쪽에서 방산 조선 계속 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도 계속 흐름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50만 원 선이거든요. 네. 추가적인 움직임 여전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면요. LRG 넥스원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흐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이라크와 무려 한 3조 규모의 중거리 유도미사일 청궁2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중동 시장 공략을 지금 본격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K 대공만 벨트를 확장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또 수주 모멘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 3사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와 AI를 등에 업고 이제 로봇주들 어제는 사실 이제 좀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다시 강세 보이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있어서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현 시점에서는 제가 이제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네. 최근 들어서 사실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도 했었고 1월 달에서 지금 2월 초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쉬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이 뭐 사이클을 안 탄다, 대시세가 이제 안 나온다 이거는 아니고요. 숨고르기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접근하신 분들은 잠시 매도를 했다 재접근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모멘텀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국내 대기업들 삼성전자를 지금 필두로 해서 뭐 SK 쪽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네. 사업에 지금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미국의 그 베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콜옵션을 행사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분 행사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지금 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지금 로봇 관련 이제 산업이 휴머노이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웨어러블이라든지 협동 로봇 이런 쪽도 지속적으로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점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염두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요.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기술적으로도 움직임을 봐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 쪽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이제 가속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콜옵션도 행사를 했고 자회사로 지금 편입하고 있는 중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호재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삼성전자로 사명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 있지만 이게 또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에 또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세가 끝난 건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조정을 강하게 준다 한다면은 거의 한 30만 원 선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36만 원 선 만약에 이탈한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좀 숨고르게 하시고 재공략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 쪽에서도 계속 이제 로봇 산업에 관심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가 또 부각이 같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SK의 자회사인 SK 배터리 아메리카 쪽에서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SK 쪽에서 지분 투자했다라는 이유로 또 부각이 한번 됐었거든요. 역시나 최근에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나서 지금 짧게 조정 주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정을 확 주게 된다면 유일 로보틱스 역시도 조정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36,0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내용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도 한 42,000원 구간대 이탈한다 하면은 조정을 좀 줬다 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애매하게 본정권이시거나 내지는 약손실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보티즈도 봐드리도록 할 텐데 로보티즈도 LG 쪽에서 지금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LG 쪽에서 뭐 웨어러블 로봇 기업인 엔젤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보티즈에도
지분 투자를 했지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았어요. 경영권을 인수한 곳은 로보스타만 지금 경영권을 인수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보티즈에서 만든 자율주행 로봇 개미라는 브랜드가 LG전자와 계속해서 협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2월 초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하신다 한다면은 이 데드크로스 이후로 다시금 골든크로스가 떠야지 추세 상승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역시나 조정 가능성이 있는 좀 애매한 구간대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세 종목 다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조정 가능성, 눌림 가능성 있다. 네. 주의하셔라. 이 부분만 명심하시면서 로봇 관련주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로봇까지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JW 인베스트 저희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보너스 챌린지 3주차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벌써 30%대 성공률 기록하면서 성공 배지에 가까워져 있었거든요. 오늘의 흐름은 어떨지 종목 현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첫 시작을 함께 해준 두 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HMM입니다. 먼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어제 챌린지 성공률 7.28%를 기록하면서 1차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어제 이미 익절 처리를 해주신 종목입니다.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은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운 쪽에서 공략해주신 HMM인데 크게 밀리지 않는 선에서 상승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제 또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큰 폭은 아닙니다만 오늘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저희 챌린지 안에서 1.34%의 성공률, 약세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의 진단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 픽해주신 리노공업은요, 작년 연말부터 상승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챌린지 안에서 4.68%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가지고 와주셨던 폴라리스 AI 관련주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연이틀 다소 조정이 나왔는데 챌린지 공략 시점 좋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저희 또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공략해주신 HJ중공업인데요. 기존에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파트너님께서 수익을 1차적으로 안겨다 주셨었던 종목인데 편입한 지 하루 만에 1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저희 챌린지 안에서 두 자릿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HJ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일에 공략해주신 대동인데 챌린지 안에서 역시나 또 기존에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이고 어제 또 저희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서 파트너님께서 익절 처리를 해주신 종목이거든요. 챌린지 안에서 8%대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주신 두 가지 종목입니다. 안정적으로 챌린지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해주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이 두 종목 모두 다 챌린지 안에서 선점을 해서 이미 수익을 보여드렸었던 종목이고 재공략한 종목인데 두 종목 모두 지금 빨간불 성공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나와 계시거든요. 저희 바로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현재 35%의 성공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성공률을 만들어 주었던 그 종목들 한 종목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익절 처리한 종목들 빼고 HMM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HMM의 경우에는 오늘 1%대에 대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중요 지지라인 때 말씀드렸죠. 바로 18,0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 지지라인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2025년도 1월 20일 날 장중 7%대라는 조정 장세로 인해서 그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 종목 기준으로는 7%가 장대 음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장대 음봉을 조정을 마무리 지었던 날이 바로 1월 21일이었고 1월 21일에 시가가 바로 18,000원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파동의 중요 지지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오늘 마찬가지로 저가의 분봉 기준으로 저가에서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자 보시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저가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거래량이 유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셔도 충분히 유효하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 대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파른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단기 상승 추세 안에서 2024년도 11월부터는 상승 추세였고요. 2024년도 5월 달부터는 현재 이 비추세권 횡보 안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횡보 추세 안에서의 박스권 안에서의 중간 정도에 위치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중요 지지 라인대뿐만 아니라 박스권의 중간 정도 되는 위치로 여러분들께서 1%대에 대한 조정은 크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스토캐스틱이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 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보셨을 때 단기 중요 지지 라인대 지지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반등세까지 기대하면서 이 종목 내일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리노공업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고점 돌파를 시도했던 모습이죠. 이렇게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2024년도에 8월이죠. 이 8월 달에 고점입니다. 이 고점 라인대를 넘지 못했다가 결국에 2025년도 2월 10일 날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것도 장중에 5%가 넘어가는 강세로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2만 1,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세적인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정확하게 전 거래일 날 22만 1,000원을 지지받고 반등이 이어졌고 오늘 현재 약보합권대 수준에 있는데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조정폭은 깊지 않은 선에서 추세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폴라리스 AI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폴라리스 AI의 경우에는 앞서서 이 상승 랠리가 이어졌지만 최근에 2024년도 2월 4일 날 장중 12%대의 상승세를 모두 다 반납을 하고 마이너스 2%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 이후에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기는 거래량 기준으로 5천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만 앞에 이제 매물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 구간을 돌파하기가 어렵냐 하면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5월 달부터의 강한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이런 상황에서 위에 물렸던 매물들의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HJ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HJ중공업은 정말 놀라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장중 10%가 넘어가는 상승률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터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 어제 대동과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는 익절 처리를 했지만 이 종목은 계속해서 가지고
홀딩합니다 하면서 목표가를 7,750원까지 상향시켜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강한 상승 랠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장중 4%대까지의 조정 장세를 모두 다 만회하는 현재 벌써 강보합권대까지 올라온 만큼 정말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분봉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리고 상방에서도 이렇게 오늘의 고가 부근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갈색 볼린저 밴드 선 보이시죠? 갈색 선이 상단선, 하단의 갈색 선 제가 일부러 같은 색깔로 표시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가 확장 이후에 수축을 하고요. 다시 한번 확장 국면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거래량만 한 700만 주에서 800만 주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자, 이 돌파했을 때는 이제는 볼린저 밴드가 같이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따라서 추세적인 상승, 강한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도 수익권대에 상승하는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하면서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태강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태강의 경우에는 최근에 2025년도 2월 10일까지의 조정을 마무리를 져줬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오늘 장중에 2%대라는 상승, 갭 상승으로 2%까지 2.7%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세를 일부 반납을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강보합권대까지 올라와 주면서 자, 이런 상승 파동 기준으로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1차 상승 파동, 2차 상승 파동, 3차 상승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파동, 재차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5일선과 5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10일선까지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이미 20일선은 돌파를 시도해 놨기 때문에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죠.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다시 한번 수축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거의 다 수축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런 에너지를 응축해 나가는 과정 이후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도 홀딩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HD현대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현대 일렉트릭은 제가 37만 6천 원 라인대에서 이렇게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만큼 2025년도 1월 20일 마찬가지로 장중 8%대가 넘어가는 조정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37만 6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졌죠. 따라서 최근의 하락 조정에서도 이 하락 조정 파동에서도 이 37만 6천 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을 동반해야 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거래량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3주차 1313 챌린지 진행 중이고 이제 내일 단 하루 남았는데 30% 넘는 성공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파트너님, 저희가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파트너님과 함께하면서 좋은 종목들 받아가고 싶고 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참고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12월 30일 날 공략해 드렸던 대동기업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30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께 한 번씩 언급해 드리면서 함께 공략을 했고요. 오늘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시 5분부터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딱 한 종목 공략해드린 종목이 바로 이 대동기업입니다.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략해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저 운 좋게도 상한가 수준의 29% 상승까지 만들어냈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29%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2월 30일 기준으로 상승률이 98%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제가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목표가 그리고 3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면서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현재는 남은 비중에 대해서 수익권대를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도 세 자릿수 가까운 상승률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수익률 상승률을 극대화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종목들은 상승 모멘텀이 제한된 종목들은 빠르게 처리하는 기준 잡아드리고요.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는 종목들은 상승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기준까지 모두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등대뿐만 아니라 마켓나우 3부 저희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이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챌린지 3주차 저희 마지막 2가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챌린지 3주차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마지막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가 2종목을 선정해 왔고요. 제일 일렉트릭과 HD 현대 미포 이 2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제일 일렉트릭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처음 선보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 5%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타게이트 설립을 추진을 합니다. 그것도 투자의 규모가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원이 아니라 5천억 달러 하나로 720조 가까이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로 인해서 추가되는 전력 인프라 확장에 대한 투자 기대감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은 좀 더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해 왔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력 관리 회사인 이튼이 미국 내 변압기 부족에 대응해서 변압기 생산을 늘리려고 5천억 규모를 투자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일 일렉트릭에 어떻게 수혜를 받냐? 이 제일 일렉트릭이 바로 이 이튼의 전력망 부품 독점 공급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업 분석 재무제표 부분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성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성장성 비율이 자, 무려 2024년도 9월 달에 9월이죠. 자, 27%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나 급등을 했고요. 자, 영업이익 증가율이 35%입니다. 이렇게 매년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유보율 자체도 1000%가 넘어가고 유동 비율 자체도 208%입니다. 심지어 당좌 비율이 126%이기 때문에 이 재고 부분을 제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앞서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락이 이어졌을 때 정말 강한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정말 끼가 넘치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4월 달부터 4월 달에 4,000원대 후반에서 무려 15,000원대까지 300%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단 한 파동에서 보여줬죠. 그것도 4월 달에서 5월 말까지 딱 이 2달 만에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3달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요. 이 하락 추세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1월 달에 장중 28.70% 상한가에 준하는 강한 상승세 이후에 급등했죠. 그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내고 반등에 성공을 한 현재 눌림목 반등의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 11선 마찬가지로 5일선과 11선 동시에 돌파를 하는 오늘 장중 8%가 넘어가는 강한 슈팅이 나왔었는데 현재 상승폭을 일부는 반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 이후에 중요 지지라인대를 지지받는 선에서 강한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스토캐스틱 보시면 이렇게 침체 구간에서 자, 골든크로스가 이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골든크로스 이후에 추가 침체 구간을 벗어나는 흐름, 따라서 이런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해 왔고요. 자, 가격적인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 13,250원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손절가는 1,300원 기준 잡아드렸고요. 자, 이 거래량만
한 2천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 시에는 전 고점까지도 앞서서 1차 목표가 이후에 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서 거래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바로 다음 종목 HD 현대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이 조선업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업종들의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조선업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주 1313 챌린지 포트 중에서 한두 종목 이상 빼놓지 않고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공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하는 흐름들 매번 성공하는 흐름인데요. 그만큼 이 조선업체가 11월 달 중순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때 공략했던 종목들이 다 막 80%, 90%, 뭐 60%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조선업 종목들을 가지고 온 조선 기자재 종목들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박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 등을 대한민국과 협력하자라는 협력에 대한 사업 요청을 이어져 오고 있던 상황에서 이 종목이 또 이 업종 자체가 계절적인 성수기뿐만 아니라 후판가의 하락, 공정 안정화 등에 따라서 대내의 변수 또한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기대하셔도 좋을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종목 이슈도 있습니다. 18K LNG BV 내처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규모가 자그마치 5,383억 원입니다. 이 5,300억 원의 규모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규모가 매출액 대비해서 무려 13%에 대한 수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올해 이후에 올해 하반기 이후에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상승 모멘텀까지 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도 11월 달에 중요 지지라인 때인 10만 6천 원 구간이죠. 이 10만 6천 원 구간을 최근에 2025년도 1월 21일부터 조정을 받았던 이 조정 파동을 마무리하는 선에서 이 중요 지지라인 때를 지지받고 3일 연속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회색 이동 평균선이 120일선입니다. 이 120일선을 오늘 돌파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120일선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떨어지면서도 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의 추가 상승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12만 1,5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1,0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에 편입시켜서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전력 인프라 안에서 한 종목씩 선택해 주셨습니다. HD 현대미포와 제일일렉트릭 편입해 주셨고 저희 챌린지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종목이 되어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등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오후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12시 5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교육방이 진행이 됩니다. 이 무료 교육방에서 오늘장 전략뿐만 아니라 이번 주 전략까지 그리고 이번 달 전략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이 무료 교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생성이 됩니다. 이 무료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무료 특장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시장 상승 기조 잘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하루 이제 금요일도 이러한 상승 기조가 잘 이어가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